네, 국민건강증진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게 사실 이제 법이 만들어진 게 다른 법에 비해서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편이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건강증진이잖아요. 단어 한번 볼게요. 건강증진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걸까요? 당연히 전 국민이겠죠. 누구든지. 하지만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환자라기보다는 건강인을 대상으로 해요. 여기서 이미 건강한데 무슨 건강 증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비환자라고 써야 되나요? 뭐 단어가 조금 제가 잘 적절하게 표현을 못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겠지만은 환자는 이미 환자가 돼버렸으면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을 거쳐서 환자가 돼버렸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속하는 건강인이라고 하는 일반인들은 더 이상의 건강 악화가 되지 않게끔 막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증진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의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 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금액을 쓰면 쓸수록 헬스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게 곡선이 우상향 곡선이긴 하는데 이게 꺾이기 때문에 이만큼 쓸 것을 이 표 보세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만큼 투자를 하게 되면 이만큼 건강이 돼요. 이만큼 돼요. 그러면은 이만큼을 똑같이 올릴 때는 이런 데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만큼을 올리기 위해서 이만큼을 올리기 위해서 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예방에 투자를 하고 운동을 시킨다든지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먹는다. 영양 개선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국민건강증진법은 사실 처음에 뭐에서 시작을 했냐면은 말은 이렇게 좋게 썼지만은 담배하고 음주 때문에 생긴 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1995년에 이게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위에서 많은 금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주를 할 수 없게끔 문화적 요소를 좀 만들고 있죠. 이게 좀 느끼기 싫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현대인들 문화 수준 많이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이것도 여건 조성이라는 것도 연구 논문을 보게 되면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뭐 운동을 하든지 뭐 자전기 그 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준다든지 정보 제공을 해준다든지 이게 되고 있잖아요. 정보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저하지고 있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를 목적으로 한다. 이 정의를 보시면은 국민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와 관련된 것이 보건교육을 하는 것인데 보건교육 얘기 이제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사실 보건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교에서 초, 중, 고 계속 배우곤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정교육에서도 보건교육 하잖아요. 보건교육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배우셨냐면은 어렸을 때 찾기를 건널 때는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걸어라 했잖아요. 예방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교통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건교육의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지나서 중고등학교 청소년이 되면 성교육 배우는 거 있죠. 초등학생들도 배우죠 요즘은. 그 다음에 식판 음식이 됐던 게 뭐냐면 저 때는 그 식판 이게 없었어요. 수백 년 전에 학교를 다녀갖고 근데 이 식판 딱 주면은 골고루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에요. 이것도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험교육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좀 맨투맨식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다수를 통해서 강의를 한다는 그런 것도 이제 배우셨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게끔 조금 더 예전에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어렸을 때는 이제 한 반에 막 60명이 넘었어요. 거의 70명 가까이 됐어요, 한 반에. 아주 까마득한 날이죠. 지금 한 절반이죠. 한 명의 담임 선생님이 30명 정도 되는 많이 이제 그 교육 여건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보험 교육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교육적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자, 그다음에 영양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된 식생활. 방금 말씀을 드렸네요. 뭐 우리가 그렇다고 뭐 단탄지, 사사구, 무비물 이런 거 다 계산해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거 핸드폰 좀 만지면서 뭐 이렇게 스마트 앱 같은 거 보니까 뭐 입력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점심, 아침이죠. 아침, 점심, 저녁. 제가 매번 설명드렸던 거. 아침은 황제처럼 먹고, 점심은 서민처럼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굶어라가 아니라 반대로 지금 대부분 국민들이 시행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뭐 사실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있는데 한번 점검해봤어요. 입력을 해보래요. 아침에 뭘 먹었는지 하나하나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영양소의 그 요소를 전부 다 기록이 자동으로 돼갖고 당신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겠다는 뭐 그런 앱 같아요. 아침? 바쁘게 오다 보니까 거의 벌써 거지처럼 굶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빵이나 뭐 있으면 먹고 아니면 말고, 점심은 식당에서 먹고, 저녁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배고픈지도 모르고 뭐 하다가 뭐 없어 뭐 하루 내내 좀 그래요. 좀 근데 뭐 또 저녁 집에 와서 뭐 이렇게 되는 있는데 입력을 다 이렇게 넣어봤는데 나트륨만 이렇게 높아지더라고요. 세상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빵 속에 나트륨이 있다는 거. 이러니 뭐 만성 질환에 이제 다들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런 거 정보를 좀 공유하다 보면은 자기가 건강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영양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된 식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개선시킨다는 것을 정의를 내린 것인데 이번에 실천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건강 관리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참 뭐 모르는 얘기도 아닌데 정의를 내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요거 정의를 설명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스스로 지키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아니라고 볼 것 같긴 한데, 이제 자 보세요. 책임. 이 책임을요 개인한테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을 명명하는 거예요. 책임 누구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증진할 책임을 진다. 매번 얘기하지만 국가와 지자체 어디입니까? 부, 처, 청, 그쵸?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정부라고 하는데, 정부 결국은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뭔가를 해야 되지 너 건강 너가 알아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 책임주의 아닙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사회주의예요. 보건의 날, 이것도 제가 매번 강조했는데 기억을 못한 학생들이 많아서 마음이 아파요. 보건의 날 뭐냐고요? WHO가 발족한 날 1948년 4월 7일 보건의 날. 사실 이제 세계 보건의 날, 저도 이제 직업이 이쪽이다 보니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언젠간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 여러분한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4월 7일을 쉬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공휴일로. 그래야지 기억을 하지. 뭐 기억 못해요. 그쵸? 어린이날도 안 쉬어봐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점점 좀 사라지죠. 식목일 알고 계세요? 언젠지? 식목일 4월 5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쉬질 않으니까 점점 저도 잊혀져 가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한테 뭔가 핵심을 좀 줘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1948년 4월 7일 전 세계가 똑같아요. 이 날짜는 여러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4월 7일 날로 정하고 보건의 날부터 일주를 건강 주간으로 한다. 1년 내내 건강 주간이지만 강조를 하겠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사실 이제 모든 법에 따라서는 국가에서는 종합계획 수립한다고 해요. 5년마다 한 번.
왜 이렇게 하냐면 3년인지 4년인지 5년인지 한 번씩 하지 않으면 이게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사람이 좀 느슨해질 수 있는 거 있죠. 하다가 안 하면. 그래서 그런 뜻도 있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실천하게끔 어떤 좀 관장을 계속 통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개괄적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고 계실 거로 믿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관련된 거. 한국 건강 증진 개발원이라고 있어요.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카테고리와 관련된 것을 전부 다 실천을 하려면 이것을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실무 어떤 부서 기관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에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업무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금도 운영합니다. 운영도 해야 되고 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하고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한다. 그러면은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담배와 관련하여 그걸 세금으로 이렇게 징수를 하거든요. 그거 갖다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자, 안에 내려오면은 조금 더 이제 깊은 내용이 있는데 업무 수행 관련된 것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중구 쪽에 있어요. 중구 쪽에 꼭 어디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이제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쪽에 있네요. 이 재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담배 부담금을 하고 또는 정부 출연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를 누군가 한다. 받습니다. 기부금이라고 써놓지 않으면은 그 기부를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받는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 쓸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써놨고요. 정부 출연금,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어느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받아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크게. 자, 이제 국민건강의 관리 제 2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건강생활 지원이라고 관련된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혼인 전에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건강검진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권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그래요. 이걸 인위적으로 또 무슨 건강검사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결혼 안 할 거냐? 그 뜻이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확인하고 혹시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서로 그거를 돕고 이해를 하라 그 얘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부부가 되면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아니 뭐라고 그러냐 정해진 그런 개념은 지금은 아니지만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한테 감염성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척도를 만들어 놓으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무슨 결혼 조건에 따라서 당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점점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권장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권장한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고 광고의 금지 등 볼게요. 광고의 금지 등 보면 광고를 뭐냐면은 우리가 건강을 잘못 인식시키는 것과 관련된 건 가만히 둘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주류의 광고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맥주 광고 이런 거 TV에서 많이 보시나요? 자주 많이 보시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술, 담배를 좀 안 하다 보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해요. 별로 이렇게 좀 와닿지가 않아서 술도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지금 계속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과다한 그 다음에 유익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다는 것이죠. 주류의 광고도 영향력이 미칠까봐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기법 또는 수입령술의 광고 기타 등등 이것은 전부 다 금지를 한다는 얘기겠죠. 잘못된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건강의 관리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잠깐 쉬고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